당신이 나한테 한 짓, 이제 똑똑히 갚아드릴게요. 서민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 옆에 앉은 이소영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서민아를 바보로 여기며 뒤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게 친구 행세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채 법정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민아는 이혼 서류에 그토록 기쁘게 도장을 찍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자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서민아는 집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결혼 7년 차,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진호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둘이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에 어딘지 떨림이 있었습니다. 서민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가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남편 옆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절친한 친구 이소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의 배는 만삭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임신 8개월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배였습니다. 미나야, 안녕. 소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아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이 상황이, 이 어색한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앉아. 할 말이 있어. 진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 대신 오히려 안도감이 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 후련하다는 듯이요. 서민아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을 유지했어요. 소영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짧고 단호한 진호의 고백이었습니다.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담담한 서민아의 반응에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릴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좋아. 서민아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진호와 소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야?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지만 억지로 붙잡고 있을 생각은 없어. 이혼 서류 언제 준비할 수 있어? 진호는 황급히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서민아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건들이 너무 관대했거든요. 마치 서민아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것 같았어요. 이 조건으로 하겠다는 거야? 응.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양보했어. 진호의 말에 서민아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양보라니? 이 순진한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민아는 도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날인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와 소영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쳤어요.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서민아는 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진호는 이상했어요. 서민아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울부짖거나 매달리기는커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민아는 여전히 웃으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업무도 성실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진호가 다니는 회사와는 다른 곳이었지만
그들의 공통 지인들을 통해 소문은 금세 퍼졌거든요. 진호야, 미나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회사 동료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 오히려 나보다 속 편해 보여. 그래도 7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박 과장의 말에 진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 그도 서민아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분석할 여유는 없었어요. 소영이의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이소영은 서민아의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이 예민한 탓도 있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진호야, 미나 언니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계획? 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진호는 소영이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아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것도 소영이에게 직접이요. 소영아, 나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지 않을래? 전화를 받은 소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서민아의 말에 소영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고맙다니? 자신이 친구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받을 말이 아니었거든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진호를 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민아는 잠깐 침묵한 후 말했어요. 아이 낳으면 한번 보여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아이니까. 이 말을 들은 소영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민아의 관대함에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언니, 정말 약속해 줄 거지? 응, 응, 약속할게. 전화를 끊은 후 소영이는 진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진호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미나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서민아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서민아는 단순히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소영이와의 접촉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말이에요. 서민아가 이혼에 그토록 순순히 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진호와 소영이의 불륜을 이미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민아는 우연히 진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잠들어 있는 진호 곁에서 몰래 확인한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죠. 자기야,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 아기가 건강하대. 소영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서민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남편과. 하지만 서민아는 곧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은밀하게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수사라는 이름의 여성 탐정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남편분과 그 여성의 만남이 벌써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아이용품 쇼핑까지. 김 수사가 건넨 파일은 두툼했습니다. 사진들, 영상들, 통화 녹음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은밀하게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서민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수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계좌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조금씩 돈을 빼내서 비밀 계좌로 옮기고 있었어요. 총액이 거의 3억 원에 달해요. 서민아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 진호는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있어요.
이 여자 이소영 씨 말인데 이미 결혼한 상태더라고요. 뭐? 서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캐나다에 사는 한국계 남성과 위장 결혼한 상태예요. 영주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이혼은 안 한 상태고요. 김 수사의 말에 서민아는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소영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죠. 이 여자의 진짜 신원도 조사해 주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주일 후 김 수사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소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거든요. 본명은 박은희,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보험 사기, 결혼 사기. 이미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여자네요. 남편분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서민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이? 아니, 은희가 처음부터 진호를 노린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해서 완벽한 카드를 손에 넣었고요.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서민아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했던 거죠. 김 수사님,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서민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진호의 아이인지 친자 확인도 해주세요. 김 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직감으로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민아는 그때부터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듯이 이제는 그녀가 상대를 속일 차례였어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서민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의 배신이었어요. 소영이는, 아니, 은희는 서민아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대학을 다녔고 서로의 연애 상담을 해주며 결혼식 때는 들러리까지 서줬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은희는 처음부터 서민아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서민아의 남편, 서민아의 돈, 서민아의 행복한 가정을 노리고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서민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죠. 진호가 늦게 들어와 샤워를 할 때면 서민아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은희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아이용품을 사러 다니고 미래를 계획하고 왔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오늘 회식이 좀 늦었어. 미안해. 거짓말을 하는 진호를 보면서 서민아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참기 어려운 건 은희의 연기였어요. 여전히 서민아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친구인 척 걱정하는 척 했거든요. 언니, 요즘 많이 바빠 보여.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은희의 가짜 걱정을 들으면서 서민아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민아는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을 숨겨야 했거든요. 대신 은희의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지내?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응, 좀 바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은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서민아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취해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걸 잊고 싶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서민아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친구의 진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서민아의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책하는 대신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점차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갔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건 쟤들이야. 서민아는 김 수사가 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금융거래 내역들. 모든 게 명확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 울면서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똑똑하게 복수할 것인가. 그 순간부터 서민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한 복수자의 모습이었어요. 김 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님,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저 두 사람이 저한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복수의 첫 단계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씩 모아두는 것이었어요. 서민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서민아의 복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먼저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지민 변호사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의뢰인분 상황을 정리해보면 남편의 불륜, 재산 은닉, 그리고 상대 여성의 신원 사기까지.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네요. 한지민 변호사는 서민아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 수사가 수집한 자료들은 법정에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이 재산 은닉 부분이 핵심이에요.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숨긴 재산이 3억 원이나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민아의 질문에 한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혼에는 순순히 응하세요. 하지만 재산 분할 부분에서는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내고요. 그 여자, 은희는 어떻게 하죠? 이 여자는 따로 고소할 수 있어요. 결혼 사기, 신원 사기, 그리고 중혼까지. 최소 3년은 감옥에 들어갈 죄목들이에요. 한 변호사의 설명에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진호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타겟을 정해 관계를 갖는 거죠. 서민아는 김 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은희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임신 초기 기록도 확보했고요. 김 수사가 건넌 자료를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은희가 처음 산부인과를 방문한 날짜와 진호와 처음 만난 날짜를 비교해보니 시기가 맞지 않았거든요. 이 기록대로라면 은희는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진호를 만났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을 써본 적이 있어요. 김 수사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은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였어요. 3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어요.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고요. 서민아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진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출산 직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모든 걸 끝내는 타이밍이에요. 서민아는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은희가 아이를 낳으면 친자 확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은희가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번에 끝내야 했어요. 수사님, 은희가 출산할 때까지 계속 감시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친자 확인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남자, 강진호 씨 말인데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 수사의 말에 서민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요. 은희와 데이트하고 아이용품 사는데 회사 카드를 썼더라고요.
이것까지 알게 된 서민아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진호는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도 큰 문제에 휘말릴 처지였거든요. 완벽해요.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낼 수 있겠네요. 서민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2025년 11월 말,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은희가 출산을 했거든요. 진호는 마치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미나야, 아기가 태어났어. 정말 예쁘다. 진호의 전화를 받은 서민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약속대로 한번 보러 가도 될까? 응, 물론이지. 소영이도 너를 보고 싶어해. 서민아는 병원에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았어요. 김수사와 한지민 변호사, 그리고 친자 확인을 도와줄 전문 검사팀까지 동행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서민아는 진호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방 안에 소영이가 있어. 아기도 함께 있고. 서민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은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 예쁜 아기네. 정말 축하해. 서민아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기의 생김새가 진호와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잠깐, 진호야. 밖에서 할 말이 있어. 서민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진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민아는 김수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 신청서야.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진호야, 너 속은 거야? 서민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이? 아니, 박은이라는 이 여자. 이미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너에게 접근했어. 서민아는 김수사가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희의 진짜 신원, 과거 사기 전과, 그리고 임신 시기의 불일치까지. 이게 무슨... 진호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떨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정확해서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 서민아는 진호의 비밀 계좌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너나 몰래 돈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 3억 원이나. 진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미나야, 미안해.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 순간 병실에서 은희가 나왔습니다. 복도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민아가 손에 든 서류들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박은희 씨, 아니면 이소영 씨라고 부를까요? 서민아가 은희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기 행각 다 밝혀졌어요. 캐나다 위장 결혼부터 시작해서 과거 부산에서 벌인 일까지. 은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진호 아이가 아니죠? 서민아의 질문에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탄로났으니까요.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고 은희는 울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서민아는 차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내였거든요.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두 분 다 각오하세요. 서민아의 선언과 함께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호와 은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기는 진호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유전적 일치도 0%였어요. 이게 말이 돼? 진호는 결과지를 보며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한편 은희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수사가 미리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박은희 씨,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형사들이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서민아가 고발한 결혼 사기, 신원 사기 혐의 때문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해서 한 일인데. 은희의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즉시 해고당했어요.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였죠.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진호가 서민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아는 냉정했어요. 진호야, 너는 7년 동안 나를 속였어. 그런 내가 지금 와서 봐달라고? 서민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진호가 불륜과 재산 은닉, 심지어 횡령까지 저지른 가해자였거든요. 피고 강진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게다가 출생신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까지 떠안게 되었고요. 이럴 수는 없어. 은희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서민아는 법원을 나오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한지민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긴 케이스는 처음 봐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기분이 복잡해요. 서민아의 말에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속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서민아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는 뒤로 하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서민아는 김 수사와 함께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계획을 밀고 나가다니. 김 수사의 말에 서민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울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있으면 계속 당할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됐어요. 서민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더 강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6개월 후 서민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공간이었죠.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민아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커피 감사해요. 단골 손님의 인사에 서민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진호였어요. 미나야? 진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실직과 재판, 그리고 모든 걸 잃은 충격 때문이었죠. 어쩐 일이야? 서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진호에게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서민아는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한 타인일 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지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이지만.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진호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이 힘들었을 거예요. 은희는 감옥에 있어.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어. 서민아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나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차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뭔 소리야? 넌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한 짓들을 말이야. 진호의 말에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았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했지. 진호는 서민아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대단해. 나는 내가 그냥 순진한 줄만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배신당하고 나서 깨달았지. 순진하면 계속 당한다는 걸.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행복했잖아. 우리? 진호의 말에 서민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 응.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렸지. 왜? 잘 모르겠어. 그냥 새로운 게 좋았어. 은희가 젊고 예뻤고 나를 우러러봤거든. 진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간의 솔직한 욕망이었으니까요.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서민아의 마지막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어요. 문이 닫힌 후 서민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서민아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행복해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존심은 지켰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서민아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수사였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수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김수사의 질문에 서민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이 일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복수는 처음 봤어요. 서민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엔딩 운영자 메시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민아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발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계획,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였어요. 많은 분들이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서민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민아는 3개월 동안 참으며 완벽한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둘째,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김수사와 한지민 변호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셋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점입니다. 강진호와 박은희가 아무리 교묘하게 속였어도 결국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민아는 복수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어요. 단순히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배신이나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서민아처럼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론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가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을 지키는 일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민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냉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